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주입니다. 제2차 신부전 아카데미에서 제가 맡은 강의 내용은 신부전 환자에서 요즘에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트랜스카테터 엣지 투 엣지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트럴 리걸지테이션은 프라이머리 마이트럴 리걸지테이션으로 밸브 자체가 문제가 돼서 디제너러티브나 뉴마틱이나 컨제니탈 엔도카다이티스에 의한 마이트럴 리걸지테이션이 있고, 세컨드리 펑셔널 마이트럴 리걸지테이션이라고 해서 마이트럴 밸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스케믹이나 난 이스케믹 코즈에 의해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커지면서 이에 의해서 마이트럴 밸브의 스트럭처가 테더링이 돼서 마이트럴 밸브가 잘 안 닫히게 되는 세컨드리 펑셔널 MR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리트먼트가 최근에 들어서 메디칼 매니지먼트 이외에 트랜스카테터 엣지 투 엣지 리페어라고 해서 마이트랄 클립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마이트랄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한 환자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이트랄 클립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페모랄 펑처를 해서 이렇게 펑처를 하게 되면은 RA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인터 아티리얼 septum을 이아트로제닉하게 AS를 만들어서 펑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딩 카테타가 문제가 있는 마이트랄 밸브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마이트랄 클립을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잡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마이트랄 리걸지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포션까지 위치를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립, 즉 이렇게 콱 집어주는 겁니다. 클리핑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예전에 이제 엣지 투 엣지 리페어라는 이런 이제 예전의 수술 방법과 비슷하다고 해서 트랜스카테터 엣지 투 엣지 리페어 티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적절한 시점에 클립을 잡고, 그리고 인설션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이딩들을 다 빼고 클립만 남아있게 되면 이 클립 주변으로 엔도셀리아라이제이션이 되어서 고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리걸지테이션이 있었던 펑셔널 MR이 클리핑을 하고 난 이후에 MR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마이트랄 클립은 마이트랄 FR 트라이얼과 코앱 트라이얼이라는 메이저 두 가지 트라이얼에서 펑셔널 마이트랄 리걸지테이션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마이트랄 FR 트라이얼에서는 인터벤셔널 한 군에 비해서 컨트롤 한 군이 두 군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코앱 트라이얼에서는 마이트랄 클립 자체가 하트페일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줄이고 카디악 모탈리티나 올코즈 모탈리티도 줄인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이후에 이런 마이트랄 클립에 대한 관심이 극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하트 레프 환자 중에서 마이트랄 클립을 했던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된 여자 환자분이고 155cm 57kg인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디스니와 NIHH 클래시피케이션의 4 정도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과거 3년 전에 DCMP를 진단받고 GDMT를 풀도즈로 쓰고 있었던 환자고 1년 전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보통 이제 3년 동안에 거의 한 6번 정도로 하트페일리어 어그루베이션 때문에 입원을 하신 과거력이 있습니다. 프로BNP 레벨은 3499였습니다. EKG 상에서는 에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었고 체스트 PA 상에서 하트가 매우 크고 보시는 것처럼 풀모너리 컨제스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상에서 LV가 75.9,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이 63으로 늘어나 있었고 펑셔널 마이트랄 리걸지테이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에이피칼 롱 액시스 뷰상에서 이젝션 프랙션은 25% 정도였고 이하로 57, 그리고 리걸전트 볼륨이 56으로 시비어 펑셔널 마이트랄 리걸지테이션에 해당되는 환자입니다.
트랜스 에소파지알 에코를 시행했습니다. 트랜스 에소파지알 에코에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이 A2P2 포션에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A2P2 포션에서 생기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가장 심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뷰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메저먼트를 해서 마이트랄 클립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마이트랄 클립을 하기 전 측정해야 되는 메저먼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메저먼트를 통해서 위치와 사이즈 선정을 하게 됩니다. septal 펑처는 이아트로제닉하게 ASD를 만들어서 이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클립이 이 마이트랄 밸브까지 위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septal 펑처를 통해서 이 클립이 첫 번째 클립이 마이트랄 밸브 가까이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리핑을 하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이쪽에 클립이 있고 클립 왼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까지 렘넌트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양은 0.6cm의 피자를 가지고 있는 양이 꽤 되는 정도여서 이 환자가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측정을 했더니 3.6 정도라서 아직까지는 하나를 더 넣어도 되겠다 해서 세컨드 클립을 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클립 옆쪽으로 해서 하나를 더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파이널라이즈하게 마이트랄 클립이 2개가 들어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2개를 다 넣고 난 이후에 렘넌트 MR은 마일드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3D 상에서 여기와 이쪽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클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며 플로로스코피 상에서는 클립의 모양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개의 클립을 넣고 나면은 정상적인 마이트랄 밸브에 클립을 집어 놓으면은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트랄 밸브의 민피지는 4.4인 것을 확인을 하고 LA 프레셔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프로시저는 끝냈습니다. 이 표는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이트랄 클립의 변화를 보시는 것입니다. 시술하기 전에는 NT-proBNP가 4269인데 클립을 하고 난 이후에 831까지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며 체스트 PA상에서 컨제스천이 많이 줄어들었고 카디오메갈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중간에 이제 VT와 같은 이벤트들이 마이트랄 클립과 상관없이 이전에부터 있었던 분이라서 ICG를 중간에 또 넣었습니다. 에코 결과를 보시면 마이트랄 클립하고 난 이후에 4개월째 에코입니다. 베이스라인의 LV가 76에 63이었는데 73.8에 61로 조금 줄어들었으며 이젝션 프랙션은 25%였다가 26% 정도로 약간 임프루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자체가 시비어 펑셔널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있던 환자가 마일드 미만으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으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팔로우를 하면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환자의 증상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습니다. 현재 유럽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트랜스카테타 엣지2엣지 마이트랄 리페어 티어는 승모판막 수술에 적합하지 않고 관상동맥의 재관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부전 최적의 약물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굉장히 증상이 심한 2차성 중증 승모판막 역류에서 하트 팀에서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트랄 클립을 하기 위한 아나토미컬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인디케이션은 신부전에 동반된 2차성 승모판 역류에서는 재건술이 필요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캐비지와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못하는 환자, 그리고 관상동맥 재관류술이 필요하지 않고 신부전에 대한 GDMT를 전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리커런트하게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신중하게 선택된 환자에서는 티어를 시행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마이트랄 클립은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 허가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최대한도로 시행한 환자에서 심부전 및 승모판 질환의 평가 및 치료의 경험이 있는 하트팀의 판정에 따라서 최대 허용 GDMT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숨이 차고 MR이 시비어인 경우에 LV 이젝션 프랙션이 20에서 50% 사이이고 LV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이 70mm 이하인 환자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트레프 환자에서 시비어 펑셔널 MR이 있을 때는 무조건 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GDMT를 풀도즈로 시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트팀에서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LV 이젝션 프랙션이 20에서 50% 사이 그리고 LV 엔드 시스톨릭 디멘전이 70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나토미컬 어프로치가 가능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이트랄 클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하트레프에 동반된 펑셔널 시비어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이전에는 하트레프 매니지먼트만 하면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은 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인터벤셔널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환자의 카디오바스큘라 아웃컴 그리고 올코즈 모탈리티 환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